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국어 금성류 교과서 1학년 1학기 제2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예측하며 읽기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자성 하나 공부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자성어입니다. 오늘의 한자성어는 역지사지라는 거죠. 여러분들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 잘 아시죠? 쉽게 말하면 이 역지사지는 입장받고 생각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요. 역자가 이 바꿀 역자입니다.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두루미는 두루미의 입장만 생각했기 때문에 여우에게 주둥이가 긴 병에 담아서 음식을 주었고요. 여우는 여우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루미에게 널쩍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 대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관계를 맺는다면 누구든 여러분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게 될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게 되면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배려해주면 아마도 좋은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선생님을 배려하고 또 선생님도 여러분을 배려하면 이번 시간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입니다. 이 단원은 예측하고 요약하는 건데 먼저 예측하며 읽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하며 읽는다라는 게 뭘까? 먼저 이 영화 포스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영화 인쇄 광고를 보고 어떤 내용을 다룬 영화일지 예측해보자. 자, 이렇게 쭉 보니까 2016년 첫 휴먼 로봇 감동 드라마라는 걸 보니까 지금 제목을 보니까 미친 소리 같겠지만 이 녀석이 제 딸을 찾아줄 것 같습니다. 뭐 제목이 로봇 소리라는 거 보니까 로봇이 소리를 기억해서 뭐 주인공의 딸을 찾아주려고 하는 것 같고 이 주인공은 지금 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로봇에게 지금 모자를 씌워준 걸 보니까 사람처럼 대접해 주는 거 있는 것 같고 또 딸을 찾기 위해서 로봇을 활용할 것 같다라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뭐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측이에요. 예측. 근데 이 예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예측을 통해서 활발하게 생각하고 기대감을 갖고 작품을 보게 되죠. 영화면 영화를 보든지 뭐 소설이면 소설을 보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능동적 감상이 가능해요. 능동적 감상이 되면 영화를 보든지 글을 보든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하며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예측하며 읽는 것이 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측하며 읽기란 글을 읽을 때 기억으로 묶어볼까요? 제시한 정보나 주장을 바탕으로 다음에 나올 글의 내용, 글의 구조,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의도,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 글이 사회에 미칠 효과 등을 스스로 미리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것, 이것을 예측하며 읽기라고 한다. 이것은 예측하며 읽기의 정의가 되겠죠. 아, 예측하며 읽기는 이런 거구나. 스스로 미리 예측하며 생각하며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측하고 글을 읽으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글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글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세 번째, 글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측하며 읽기의 효과, 장점, 좋은 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1번, 2번, 3번이 되겠죠.
그럼 예측함을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읽어야 되는가? 먼저 책의 제목, 차례, 월인말, 소제목, 표지, 홍보, 문구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억으로 묶어 보세요. 단서로 하여 앞으로 전개될 글의 흐름과 결말을 예측해 본다. 이게 바로 예측하며 읽는 방법. 1번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두 번째는 글에 나타난 정보와 기억으로 묶어볼게요. 맥락 읽기를 파악하면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 글의 구조, 글의 결말, 글쓴이가 사용할 주장에 대한 근거 등을 예측한다. 이게 방법 2번이 되고요. 아울러 또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도 또 있다라는 소리고 아울러도 또 있다라는 소리예요. 세 번째, 자신의 기억으로 묶어보시고 배경 지식. 이 배경 지식은 다른 말로 뭐냐면 스키마라고요. 사전 지식. 책을 읽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좋아하는 게임 뭐가 있어? 브롤스타즈가 있다. 근데 브롤스타즈에 대한 글을 써놨다. 뭐 브롤스타즈를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브롤스타즈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 브롤스타즈를 즐겨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죠. 왜? 브롤스타즈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전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글을 이해하는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스키마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전 지식, 배경 지식 똑같은 말입니다. 배경 지식 또는 경험. 경험도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되는 거죠. 활용하여 글에 숨겨진 의도나 글이 사회에 미칠 효과 등을 예측한다. 요것은 예측하며 읽는 방법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측하며 읽는다. 예측하며 읽기 방법 3가지인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이게 아주 그 비주얼 싱킹하기에 참 좋은 책의 제목, 차례, 머릿말 등에 나타난 정보를 읽으면서 앞으로 전개될 글의 흐름과 결말을 예측하고 글의 내용과 읽기 맥락을 통해서 글의 구조, 결말,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예측하고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숨겨진 의도와 글이 사회에 미칠 효과, 그러니까 주제와 효과 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점이 뭐냐? 첫 번째, 글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이해가 잘 된다. 이해가 굉장히 잘 되죠. 그렇죠. 결국은 주제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주제예요. 주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 주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 어려운 낱말의 뜻을 추론하면 국어사전을 찾지 않고도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추론이라는 말이 뭡니까? 추론. 추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미루어 짐작한다 이런 뜻이죠.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추론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활발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활발하게 생각하면 그만큼 글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생님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낱말은요, 사전을 꼭 찾아봅니다.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또 하나 쓴다 그러면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좋아요. 능동적으로 읽는 습관,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추론하며 읽으면 뭐가 좋냐면, 예측하면서 읽으면 뭐가 좋냐면, 예측하거나 추론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됩니까? 오래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뭐 했습니까? 능동적으로 읽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집중하며 읽을 수 있어요. 집중하며 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거든요. 그 궁금증을 실제로 글을 읽으면서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 똑같은 말이에요. 주제 파악을 하는데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굉장히 쉽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울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라는 글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권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거겠죠. 권리가 있다 없다는 사실이에요, 의견이에요? 의견이죠? 이것은 의견이기 때문에 글의 종류가 뭐가 됩니까? 논설문이 돼요. 논설문. 그럼 논설문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 올라와서. 주장하는 글이라고 배웠겠죠? 초등학교 때는. 그 논설문의 갈래 특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설문은요, 목적이 뭐냐면 설득이에요. 상대방을 내 주장에 동의하게 만들고 행동의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 논설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이 구성, 짜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론 부분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를 제기해요. 여러분들 용돈 올려주세요 라는 주장을 부모님에게 펼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문제제기. 어머니, 아버지 제가 지금 용돈이 부족합니다 라는 현재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는 거죠. 용돈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는 버스비가 올랐고 학용품비도 올라서 저는 지금 용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용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은 용돈은 평균 10만 원인데 저는 5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근거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책을 사고 학용품을 사고 그리고 티머니 카드를 충전해서 버스를 타는 데 있어서 돈이 지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버스비가 올랐거든요. 이것도 두 번째 근거죠. 뭐 이런 근거들을 댈 수 있어요. 주장만 냅다 하면 부모님이 절대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결론에서는 뭐라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망을 하는데 앞에서 한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 쉽게 아시겠죠? 앞에서 주장하고 근거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요약한 다음 전망은 뭐냐면 듣는 이 혹은 읽는 이가 내가 주장한 것을 따랐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게 용돈을 올려주시면 제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게요 라는 걸 말씀드리면 상대방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시도해 보세요. 부모님께 용돈 올려달라고요. 좋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설문은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론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찾아야 되고 본론 부분에서는 주장이 뭐고 근거가 뭔지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요약 정리하고 있고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좋겠죠. 자, 이게 이제 갈래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예측하면서 읽어봅시다.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 아까 여러분들 예측하며 읽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제목을 잘 봐야 돼요. 저번에도 시 분석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글쓴이의 성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글쓴이의 성향도 파악하면 좋겠죠.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럼 머릿말도 활용할 수 있겠죠? 머릿말은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책에 보시면 그 머릿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왜? 이 머릿말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글을 썼는가? 글을 쓴 목적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례. 여기 차례 지금 있잖아요. 차례를 통해서도 예측할 수 있죠. 차례를 통해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흐름. 이 내용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소제목이잖아요. 작은 제목들을 통해서 지금 뭘 할 수 있냐면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필요한 정보의 위치를 미리 알게 해주는 거죠. 뭐 로봇은 인간만 가지는 거라고 물음표라고 했죠? 정말 인간만 갖는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로봇의 몸과 마음, 인간의 몸과 마음 로봇의 몸과 마음, 인간의 몸과 마음 같으냐 다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유추할 수 있고 로봇에게도 권리를 느낌표 있는 걸 보니까 로봇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 같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들이 바로 책 표지를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 봅시다. 표지 그림이잖아요. 책 앞뒤의 겉장
책 전체 이미지의 어떤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거죠. 지금 사실 딱 보니까 로봇이 뭔가를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쨌든 여자아이하고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중을 들고 있고, 그죠? 여기서는 반려견 역할을 하는 로봇도 있네요. 제목이 로봇도 권리가 있을까라고 되어 있고 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로봇에게도 권리가 있다. 로봇 혹은 없다. 어쨌든 로봇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로봇만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 인간만의 권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차례를 보니까 차례를 보고 또 예측해 보라 그랬으니까 차례 1번과 3번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권리는 과연 인간만 갖는 거야? 로봇에게도 몸과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인간에게도 몸과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로봇에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은 로봇에게도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흐름을 갖고 온 건 아닐까라고 예측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읽으면 글을 더 잘 뭐 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래서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여러분들 예측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시고,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글을 읽어보세요, 직접. 53쪽부터 쭉 글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측한 내용이 얼마나 맞는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핵심 정보를 여러분들이 더 잘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한 것과 선생님이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